윤석열과 그 시전지의 라인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윤석열을 살아있게 하는 요인은 김건희와 최하영의 무속 공동체. 당분간 월, 화, 금. 네. 네. 지난 월, 화에는 그 미친 자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네, 저도 미쳤으니까요. 자, 그래서 월, 화, 금은 우리 묘성 장군? 묘장군 뭐 그렇게. 묘장군. 저번에 계속 김장군이라 그러셔가지고 바로 잡아드렸죠. 정보사 소속 블랙이 청주 사드 폭파 임무 맡았는데 갈등하다가 이걸 세상에 알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보를 이광희 의원에게 했는데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23일 20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법사위에서는 24일에 질의가 이루어졌었죠.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 지급을 팀별로 받았다.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 사드 기지의 이런 테러, 청주 공항 폭발,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저 제보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아서 AI로 만들어서 그때 방송으로도 내보냈었는데 C4를 갖고 나왔다. C4 폭탄이라고 소량식이다. 창호 하나 부술 수 있는 정도다. 개인당 하나씩 갖고 나왔다. 권총은 각 팀별로 다르게 지급받았다. 탄창은 5개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애들도 많다. 아무리 블랙 요원이어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 복귀했다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도 잠깐 봅시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에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건 사실이 아니었고 저희가 당시 이광희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블랙이 복귀한 건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04시 15분에 작전이 취소가 됐고 무기는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라고 해서 하고 일상 복귀를 하게 됐다. 잠수 탈 때니까 6개월 동안 연락 못 드린다. 제보자 말로는 펑펑 울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저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어제 이광희 의원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숨은 기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입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 폭발을 지시했고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이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저를 통해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제보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블랙 요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이 자신들 명령을 들어줄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지휘 통제를 벗어나서 내란 세력의 지휘를 받는 잔당이 여전히 있다는 소리예요. 네.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을 창당하려고도 했었어요. 어제 보니까. 네, 예. 어제 이제 공보방을 만든다고 하죠. 배희철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 측 청년 변호사를 뭐 주축이 되어가지고 공보방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기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하다냐 뭐 하면서 반발도 있었고. 갇힌 윤 어게인 신당. 네. 윤 어게인. 그러다가 4시간 만에 이젠 폭파됐다고 해야 되나요? 방은 네, 방은 나중에 폭파가 됐고 기자회견 유보를 공지하는 글을 돌렸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항의했겠죠. 이 신당에 한덕수 태워서 출마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윤석열 신당을 완전히 포기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자회견을 유보한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잘 보통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내란 수교를 파면됐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국민의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설치기까지 하느냐. 이상하죠. 코로나 초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코로나. 네.
2020년 2월이죠.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로 인한 초대형 발병 사태가 있어요. 한꺼번에 막 1000명씩 접촉했다라고도 하고요. 슈퍼 전파자가 누구인 사태가 있었어요. 저 사태로 코로나가 전국에 퍼졌죠.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천지 대구 교회를 압수수색하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이 지시를 거부합니다. 다들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저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면 더 인기가 올라갈 텐데 왜 거부하지?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무슨 방역에 도움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한 기사가 대선 말미에 세계일보에서 나옵니다. 네. 전 이 기사 굉장히 잘 쓰여진 특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건진법사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기사거든요. 이게 메시지도 개입했다, 일정도 개입했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물론 윤석열은 당시 전부 부인했지만 그 내용 중에 건진법사가 그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이 자기한테 신천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네. 수사 사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는데 윤 검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해줬느냐? 이 총회장도, 그러니까 이만희도 하나의 영매라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줬다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대선 한 달 전에 신천지의 간부 탈퇴자의 폭로였어요. 이만희가 윤석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다. 네네. 그런 내용이었죠.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에 그때 편지 하나를 써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식의 내용이었다. 그 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 올해도 비슷한 기사 나와서 책임당원 가입하라고 뭐 독려했다느니 작전명 필라테스라는 거예요. 동아리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고 당권 개입을 위해서 책임 당원 자격까지 갖추게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계획을 했다. 실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던 것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1%인가 뒤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가운데 보시면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50%에서는 10% 이상 뒤졌어요. 근데 그걸 당원 50%에서 당원 20몇 %가 나와서 뒤집었단 말이죠. 그때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시전지만 알겠는데 근데 국민의힘 정도 크기 정당에서 저런 격차를 뒤집어서 후보의 최종 당락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적어도 10만 정도는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에 투표에 응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10만 명이 가입했다고 10만 명이 다 일시에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아가서 20만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신천지는 지금도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좌우지할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와 윤석열의 커넥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 경선에 나온 국민의힘 주자들이 윤석열을 쳐내자는 말을 못하죠. 국민의힘 경선 최종 후보를 윤석열 가로치고 신천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 민주당 경선에도 사실 이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데 민주당 경선을 생각해 보시면 1차 경선, 2차 경선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낙연 당시 후보를 한 5대3 비율로 앞서고 있었어요. 네. 모든 지역에서 다 앞서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3차 서울이었던가요? 62대 28인가?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3배 차이로 앞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력을 의심했고 저는 그때 국민의힘에 들어간 걸로 보였던 그 신천지 세력이 여기도 들어와서 장난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 제일 먼저 신천지 본거지를 털러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윤석열과 그 시전지의 라인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윤석열을 살아있게 하는 요인은 김건희와 최하영의 무속 공동체.